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혼자 살고 있는 돌싱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이혼하고 혼자 사는 지금 비록 절 보는 시선들이 좋진 않지만 마음은 참 편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의 결혼 생활이 참 악몽 같았었거든요. 남편은 저보다 4살 위인 대학 선배였어요. 자상하고 다정한 선배로 친해졌다가 연애 감정이 생겼습니다. 저는 졸업 후 바로 취직을 했고 남자친구는 1년 정도 백수로 지내다가 직원이 몇 명 없는 소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사실 그때 결혼에 목을 메었던 것은 저였어요. 남편이 잘생기고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대학 시절에도 좋아하는 여자들이 많았고 저랑 사귄다고 하면 의아해하는 시선들도 많았어요. 그랬던지라 저는 남편을 붙들기 위해 결혼이 꼭 하고 싶었습니다. 남친은 제가 결혼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시큰둥 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남자가 시큰둥한 결혼,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말이에요. 남친의 별 볼 일 없는 반응에 지쳐가던 중에 어느 날 남편과 데이트를 하면서 서로 수입 내역에 대해 얘기하게 됐어요. 남친은 당시에 너무 작은 중소기업을 다니는지라 저보다 벌이가 적었어요. 남친은 저도 비슷한 벌이일 거라고 지레짐작했던 것 같더라고요. 저는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 알아주는 자격증도 있고 남친보다는 회사 내에서의 대우나 급여가 훨씬 좋았죠. 저희 회사가 규모도 컸고요. 제가 급여에 대해 얘기하니 남친은 눈이 휘둥그레지며 놀라더라고요. 그날부터 남친은 부쩍 결혼 얘기를 자주 꺼내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제 벌이가 괜찮으니 결혼 얘기를 한 것인데 저는 남친이 드디어 결혼 생각이 들었나 하고 어리석은 착각에 빠져 지냈었죠. 어쨌든 그 당시에는 둘의 마음이 맞아 결혼까지 진행을 시켰습니다. 저희 집에선 제가 좋다는 남자인지라 특별히 반대하지 않으셨고 남친의 어머니께서도 저한테 잘해주셨어요. 남친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밑에서 외아들로 자랐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런 사정을 듣고 걱정이 좀 됐어요. 홀어머니의 외아들 하면 이미지가 좀 그렇잖아요. 시집살이도 있을 것 같고요. 저희 부모님도 이 점을 걱정하셨지만 어머님을 만나 뵙고 나니 쿨하신 스타일 같아서 마음을 놨어요. 그래서 저희의 결혼 준비는 착착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게 불행의 시작일 줄은 전혀 생각 못했었어요. 결혼 2주 전 문제가 터졌습니다. 남친이 제 차에 핸드폰을 놓고 갔더군요. 핸드폰을 찾을까봐 시어머니께 연락을 드려놓고 그냥 무심코 핸드폰을 보았는데 비밀번호로 잠겨 있더라고요.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원래 잠금이 있는 핸드폰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잠금을 해놓았는지 의심스러워졌어요. 저희는 아이디랑 비밀번호도 서로 대충 알고 있었던지라 익숙한 번호 몇 개를 쳐보니까 하나가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게 핸드폰을 열고 보았을 때 저는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친은 어떤 여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연애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대화 내용으로는 그 여자는 남친이 곧 결혼할 것이라는 건 전혀 모르는 것 같았어요. 게임에서 만난 듯 게임 얘기를 많이 했어요. 부들부들 떨면서 핸드폰을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여자랑 실제로 만나서 찍은 사진들이 있었죠. 참 다정해 보였고요. 그리고 자기야 사랑해 등등 둘은 누가 봐도 연인 사이였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님께 연락을 받은 남친이 핸드폰을 찾으러 왔을 때 따귀를 때리면서 핸드폰을 던졌습니다. 제가 보고 있던 화면을 본 남자친구는 얼굴이 새하얘지더군요. 언제까지 날 속이려고 했던 거야? 결혼해서도 총각 행세를 하고 다니려고 했어? 이제 결혼이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제가 소리를 지르자 남친은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눈물까지 흘리면서 변명한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남자들 그런 거 있어. 넌 모르겠지만 결혼 전에 괜히 우울하고 내 자유는 이렇게 끝나나 싶고 그런 거. 그래서 잠깐 게임에서 만난 여자랑 좀 놀았던 거야. 오래 만난 사이도 아니고 그냥 잠깐 놀다가 정리하려고 했어. 제발 믿어줘. 그날 집에 와서 부모님 모르게 펑펑 울었죠. 결혼 2주 전에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싶었습니다.
당장 결혼을 취소하자니 후폭풍이 무서웠어요. 주변에 파혼딱지가 붙는 것도 싫었고요. 결국 제가 제 무덤을 파고 만 거예요. 아무에게도 가족에게도 말하지 않고 결혼을 그대로 진행시켰습니다. 그때 그만두었어야 했는데요. 결혼을 했지만 신혼여행에 가서도 남편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냉랭하게 신혼여행 지내고 와서 신혼집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 거 아닌 이상 남편을 용서하고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소주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살아온 얘기들 하고 저번에 있었던 그 사건들 얘기하니 남편은 죽을 죄를 지었다며 미안해 하더라고요. 정리한 것이 확실히 맞다는 것을 확인하고 화해를 했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결혼 전 잠깐의 불장난이었겠거니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핸드폰에 잠금 없이 무조건 제가 볼 수 있도록 하라고 했어요. 남편은 군소리 없이 동의했고요. 그렇게 한동안은 평화롭게 지냈어요. 결혼 1년 후 임신도 하게 되었죠. 남편의 벌이가 좋지 않아서 제가 맞벌이를 해야 했어요. 아이 낳고 잠깐만 쉬려고 했는데 그게 계획대로 되지가 않더군요. 임신한 지 3달째 되었을 때 갑자기 피가 흥건해서 놀라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유산기가 있다며 절대 누워만 있으라고 신신당부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난리 나시고 어머니도 난리셔서 당장 직장 휴직에 내고 집에서 누워만 있었어요. 아이 지키는 게 우선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러려니 하던 남편이 점점 부르퉁해지더라고요. 한 달이 지나 수입이 적어진 게 눈에 보이니 불안해진 것이었죠. 저는 남편이 이해가 가면서도 원망스럽더군요. 제가 일을 영영 안 할 것도 아니고 임신 기간에 잠시 쉬려는 건데 그렇게 못마땅해야 할 일인가 싶었네요. 남편은 저보고 매일 어디 아파? 아픈 건 아니잖아. 이제 좀 슬슬 일해도 되지 않나? 라며 은근히 압박을 넣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지키라는 부모님들과 일을 하길 원하는 남편 사이에서 난감하기만 했어요. 어쨌든 쉬면서 지내면서 병원을 오가고 검사들을 많이 받았어요. 병원에서는 이제 좀 안심해도 된다면서 조금씩 활동을 하면서 지내라고 하더군요. 일 같은 무리한 일은 절대 금물이지만 가벼운 활동은 괜찮다고요. 그래서 그날 집에 와서 오랜만에 남편의 오래된 옷들을 좀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장롱에서 낡은 코트 몇 벌 꺼내서 버리려는데 코트 주머니가 상당히 묵직하더라고요. 의아해서 주머니를 뒤졌는데 핸드폰이 나왔습니다. 그 핸드폰은 누가 봐도 예전 것은 아니었고 최근까지 쓰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였어요. 손이 덜덜 떨렸죠. 설마 하면서 핸드폰을 보았을 때 저는 다시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이 저 말고 다른 여자들과 놀아난 정황이 핸드폰 안에 있었죠. 원래 핸드폰은 저에게 보여주는 용도로 쓰고 다른 핸드폰을 옷 속에 숨겨놓고 바람 피우는 용도로 썼던 것이었어요. 저는 지독한 배신감에 펑펑 울었습니다. 임신까지 한 아내를 두고 어쩜 이럴 수가 있는지 남편이 죽도록 믿고 원망스러웠어요. 파혼 생각은 못했던 제가 그때는 이혼 생각이 들더군요. 무슨 정신이었는지 기억도 안 나지만 그 증거들을 전부 제 핸드폰으로 찍어 보관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이것저것 뒤지고 찍어놓고 난리를 쳤는데 어느 순간 아래로 피가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다급히 병원에 갔고 의사가 깜짝 놀라서 저를 다른 환자들보다 먼저 초음파를 봐줬어요. 그 결과 아이가 사산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남편의 바람, 아이의 유산, 그 모든 일이 하루에 일어난 것이 믿어지지가 않았지만 그게 현실이었어요. 일단 수술을 해야 했어요. 수술하고 몸조리하고 집에 올 때까지 남편에게는 한마디 말도 안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몸이 안 좋아서 그렇겠거니 여겼나 봐요. 별로 궁금해하지도 않더라고요. 집에 와서 꾹꾹 참던 화가 터져버리고 말았어요. 남편의 바람을 추궁하고 핸드폰을 전부 봤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이번에도 빌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사실 회사에서 나한테 추근덕대는데 거절하기도 미안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어. 내가 미안해 여보.
그렇지만 이번에는 저도 참을 수가 없었죠. 저는 당장 전화를 걸어 시댁으로 간다고 얘기하고 남편과 함께 어머님께 찾아갔어요. 시어머니는 유산을 하고 나서 몸조리해야 할 제가 오니 뭔 일이 있긴 있나 보다 짐작하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께 그동안 남편이 저질렀던 짓을 모두 얘기했습니다. 어머니도 아셔야 할 일이라 생각했어요. 아들 일이잖아요. 결혼 전 바람부터 시작해서 제가 임신 중에도 다른 여자랑 놀아나면서 핸드폰도 2개씩 갖고 다녔던 것 전부 얘기했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며느리도 자식이라고요. 제가 물론 결혼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남편이랑 같이 살기로 약속했고 남편의 아이도 가졌었고 시어머니가 아무리 자기 자식이 먼저라고 해도 이런 경우에는 제 편을 들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예상했던 반응과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더군요. 평소에 쿨한 척은 혼자 다 하시던 어머니가 버럭 고함을 지르셨어요. 예, 너는 남자가 집에서 가만히 살림이나 하라는 거니 뭐니? 남자가 바깥일 하다 보면 여자랑 친하게 지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지. 그런 걸 가지고 시어머니한테 와서 이게 야단법석을 떨 일이니? 넌 도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니? 시어머니의 그 말에 벙쪄서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네요. 어머니께선 계속해서 소리만 지르셨어요. 내가 제 장가 보낼 때 생각했다. 내 자식보다 네가 인물도 떨어지고 너 뭐 별 볼 일 없다 싶었어. 그래도 내 자식이 좋다 하니 장가 보낸 거야. 어디서 고마운 줄 모르고. 그렇게 한참 헛소리만 듣고 집으로 왔습니다. 유산 후 조리도 덜 된 몸에 시어머니의 반응으로 충격받은 저는 한동안 몸살을 앓았어요. 남편은 그날부터 저한테 굉장히 쌀쌀맞게 굴고 바람핀 것에 대해서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그런 모습에 굉장히 의기양양한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미안하다고 형식적 사과라도 했지만 나중으로 갈수록 내가 뭐 어쩌라고 하는 반응이었어요. 일이 그렇게까지 되었을 때 저는 확실히 제가 실수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 남자랑 결혼한 것부터가 실수였고 시어머니에게 바람핀 것에 대해 말한 것도 실수였고 그냥 결혼 생활의 모든 것이 다 실수였던 거죠. 그 실수를 어떻게 돌이킬까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일단 재취업을 하기로 결정짓고 이력서를 넣는 등 구직 활동을 하면서 이혼 절차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다녔어요. 남편과는 당장은 아니어도 계속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었죠. 생각보다 이혼이 간단하진 않더라고요. 이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던 중 어느 회사로부터 취업 제안을 받았고 당장 면접을 보고 회사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회사를 다니면서 돈도 모으고 이혼 준비도 차근차근 하고 있을 때 저에게 놀라운 일 하나가 생겼습니다. 웬 여자가 저를 찾아온 것이었죠. 회사를 퇴근하는데 멀리서 저를 알아보더니 다가와서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 얼굴이 어딘가 익숙해 보였습니다. 황당하게도 그 여자는 제 남편과 바람을 피우는 상대였죠. 저번에 핸드폰에 찍혀있던 셀카의 얼굴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을 지으면서 그 여자랑 일단 카페로 갔습니다. 그 여자는 카페에서 먼저 음료를 시키고 제가 마실 음료도 시키더라고요. 일단 큰 소리 내기 싫어 조용히 있었어요. 그리고 음료가 나왔을 때 서로 대화를 시작했죠. 날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제가 묻자 그 여자는 피식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알 것 같지 않으세요?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성식 오빠가 너무 힘들어해서 제가 왔어요. 성식 오빠는 와이프한테 도저히 말을 못하겠다고 그래서요. 제가 전해드리려고요. 무슨 얘긴데요? 뜸들이지 말고 본론만 얘기해요. 이혼해주세요. 성식 오빠랑 저랑 결혼하고 싶어요. 애정 없는 결혼 생활 계속하는 거 의미 없잖아요? 성식 오빠 말로는 어차피 그쪽도 이혼 생각 하고 있다는 것 같은데. 물론 제가 이혼을 염두에 뒀고 남편에게 냉랭했던 것도 사실이었죠. 그래도 상간녀가 제게 이혼을 강요하니 참 제 꼴이 웃기더군요. 그 여자는 또 왜 저렇게 사나 한심했죠. 당신이 이렇게 사는 거 당신 부모도 아세요? 당신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불륜 저질러서 결혼한다고 당당할 수 있어요? 어쩜 그렇게 뻔뻔하죠?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쪽 이해 바란 적 없고 이혼해주세요. 그러더니 그 여자는 비장의 무기라도 꺼내는 듯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성식 오빠 어머님도 저희 사이 다 알고 계세요. 성식 오빠가 얼른 이혼하고 재혼하길 바라시고요. 이건 몰랐죠? 그건 약간 충격이긴 했습니다. 알고 보니 저희 시어머니 상간녀와 몰래 연락 주고받으며 저 내쫓을 궁리하고 계셨더라고요. 저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잘못한 것 없었는데 어쩜 그렇게 며느리에게 그럴 수 있었는지 지금도 의문이네요. 그 이후 차근차근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증거를 다 모았어요. 남편의 핸드폰에 있던 정보들을 바탕으로 그 여자의 출신 학교, 직업 등등 알아낼 수 있었죠. 알고 보니 그 여자도 저희랑 같은 대학 동문이었더군요. 저희랑 같이 대학을 다녔을 학번은 아니고 몇 살 더 어렸고요. 그리고 그 여자의 친구들에 대해서도 알아낼 수 있었고 건너 저랑 고등학교 때 제 친구와 공통적으로 연이 닿아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세상 참 좁죠. 그 친구 오랜만에 만나 그동안의 사정들 전부 얘기하니 입을 떡 벌리더라고요. 그 친구는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생활하고 있는 친구여서 그런지 제 마음을 누구보다 잘 헤아려줬습니다. 걔네 선배랑 나랑 아는 사이고 나도 몇 번 만난 적 있는데 정말 그런 애인 줄 몰랐어. 내가 알기로 그 집안에서 그런 결혼 허락할 리 없는 것 같던데. 그 집 꽤 부자였거든. 사윗감 욕심도 있다고 하는 것 같던데. 걔 지금 눈 뒤집혀서 부모 속이고 있는 거 아닐까? 너 잘 알아봐봐. 하루는 남편에게 친절하게 굴면서 술을 잔뜩 먹였어요. 비록 사이가 나빠질 대로 나빠졌지만 제가 잘해주니까 기분은 좋은지 술을 먹고 뻗더라고요. 핸드폰 잠가놨지만 지문인식으로 풀어버렸어요. 이제는 다른 핸드폰 쓰지도 않고 그 여자랑 원래 핸드폰으로 연락하고 있더라고요. 카톡 내용은 대충 이러했어요. 엄마는 이미 다 설득됐어. 저 여자만 이혼해서 순순히 나가면 우리 바로 결혼식 올릴 수 있어. 자기 모아둔 돈은 좀 있댔지? 응 오빠 당연하지. 내가 벌어둔 돈도 있고 우리 부모님도 당연히 도와주시지. 근데 오빠 비밀은 꼭 지켜야 해. 오빠 결혼했던 거 아직 엄마 아빠 모르시니까 내가 나중에 잘 말씀드릴게. 지들만의 사랑에 미친 그들은 야무지게 여자 쪽 부모 속이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생각에 빠져있더군요. 남편은 뻔하죠. 그 여자 쪽에 돈 좀 있는 것 같으니 그거에 빌붙으려는 거였어요. 예전에 제가 벌이가 괜찮으니 결혼했던 것처럼요. 반반한 얼굴 하나로 여러 여자 인생 망친다 싶었네요. 같은 여자로서 구렁텅이에 들어갈 상간녀에게 기회를 줄까 생각도 했지만 저도 당한 게 있는데 그런 아량이 베풀어지지 않더라고요. 저는 일단 증거를 전부 수집하고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순순히 이혼해주니 고마운지 위자료 명목으로 1,000,000원을 쥐어주고 불이 나게 갔습니다. 아마 상간녀가 준 돈 같았어요. 더러운 돈 받기도 싫었지만 돈은 죄가 없으니 통장에 넣어뒀어요. 이혼이 마무리되고 친구에게 그들의 결혼 소식을 곧 들을 수 있었어요. 친구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집에서 사윗간 욕심 제법 있었는데 별 볼 일 없는 이 전 남편 엄청 반대한 것 같더라. 아마 이혼한 것도 알려지긴 했던 모양이야. 한바탕 난리 났다던데? 친구가 전해준 청첩장을 고이 가지고 집에 와서 복수극을 준비했습니다. 저도 순순히 물러나긴 싫었거든요. 저한테 지독한 상처를 준 전 남편, 시어머니 모두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대망의 결혼식 날 결혼식에 몰래 갔었죠. 남편은 싱글벙글 웃으며 저와 결혼했을 때처럼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더라고요. 상간녀 가족들은 죽상이 되어 있었고요. 이혼남에 별 볼 일 없는 사위 보는 게 싫었나 봐요. 손님 맞는 시간이 끝나고 결혼식이 시작되었고 화촉점화를 하고 신랑 신부 입장을 하는 시간이 되었을 때 저는 빠르게 식장 안으로 들어가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남편과 상간녀의 카톡 내용이 담긴 찌라시성의 전단지를 만들었었죠. 그걸 보면 둘의 관계가 잘 나와 있었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저를 내치려고 하고 상간녀를 새 며느리로 드리려고 했던 일들도요. 식장에다 쭉 전단지 뿌리니 금방 장내가 수근거리더라고요. 저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전 남편을 보고 있었죠. 전 남편은
상황 파악이 안 되어 싱글벙글 웃으면서 입장을 하더라고요. 신부가 입장을 해서 둘이 나란히 섰을 때 저는 제가 가져온 확성기를 통해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사회자 목소리를 덮고 식장에 쩌렁쩌렁 울렸죠. 안녕하세요. 결혼식 중 죄송합니다. 저는 김성식 군의 전 아내입니다. 여기까지만 말했는데도 장내가 웅성거리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게 왠지 희열이더라고요. 상간녀는 저를 보며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저희 시어머니도 난리치셨지만 저는 상관하지 않고 계속 말했어요. 이런 소란 죄송합니다만 제가 너무 억울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섰습니다. 저기 저 신랑 제 전 남편입니다. 신랑 어머니 자리에 계신 분 제 전 시어머니시고요. 남편과 시어머니 상간녀가 짜고 저 내쫓고 이 결혼식 올리는 겁니다. 가정 있는 유부남과 바람 피우고 본처 내쫓고 하는 결혼이 행복하기만 할 순 없잖아요. 여기 모인 하객분들께선 저 두 사람 얼굴 똑똑히 기억해 주세요. 불륜으로 맺어진 커플입니다. 행복하라고 축복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말했을 때 웨딩홀 직원의 제재로 저는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뒤쪽에선 상간녀 쪽 부모가 땅을 치고 우는 소리, 하객들이 웅성거리다가 밖으로 나오는 소리, 별의 별소리가 다 들리더군요. 그렇게 결혼식이 파토나고 얼마 후 소식을 들었습니다. 상간녀와 남편 모두 직장이며 친척들에게 전부 소문이 났고 일상생활이 마비되었다고요. 둘이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겉으로는 헤어진 것처럼 행동한다고 하더군요. 상간녀 쪽 부모님이 이를 갈며 남편을 원망한다고요. 사실 일 저지르면서 후폭풍이 두렵기도 했었는데 의외로 전 남편에게 욕설 섞인 전화 한 통 받은 거 외에는 별일이 없었네요. 남편은 무슨 방해죄로 저를 신고한다고 길길이 날뛰던데 저는 할 테면 해보라 했습니다. 그런 일로 징역을 살 리도 없을 뿐더러 설사 법의 심판을 받는다 해도 저는 당당하다고요. 제가 한 짓 아무도 손가락질할 사람 없다고요. 전 남편은 자기도 부끄러운 건 아는지 저를 신고하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 이후로 저는 계속 혼자 살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있었던 것도 꽤 오래전에 일이 되었고 지금은 다 잊고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가끔씩 그때 받았던 수모를 생각하면 우라가 치밀지만 지나간 일이거니 하면서 덤덤하게 살려고 해요. 어쨌든 나름으로 복수도 했으니까요. 전 남편의 소식은 궁금하지도 않고 이제는 오래되어 알 길이 없네요. 그 일 이후 시어머니도 망신살이 뻗쳐서 원래 살던 거처도 옮기셨어요. 어쨌든 지나간 일, 이제는 다 잊고 살고 있어요. 최근에는 썸 타는 남자도 생겼는데 2번 결혼 굳이 하고 싶진 않네요. 이렇게 즐기면서 살다가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모두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